인상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이라고 합니다. 우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우상 위원장님께서 자리 준비하는 데 많이 애쓰셨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이명수 위원께서 보통 이렇게 중앙부처 과장한테 직접 위원님께서 전화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한테 2번씩이나 전화를 주셔서 참 금산에 대한 그 사랑과 인삼 산업에 대한 애정을 내가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좀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이렇게 즐거워야 할 수학기에 이렇게 좀 어려운 인삼 산업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앞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좀 기분이 좀 착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저희가 일단 수학기 인삼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 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원인 부분인데요. 저희들 이제 많은 부분들이 뭐 코로나로 인한 지역 축제 취소, 면세점 매출 감소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삼 산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원인에만 집중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까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구조적으로 좀 누적되어 온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등이랑 겹치면서 이번 수학기 때도 가격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라는 것이 계속해서 생산량 증가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기술 개발로 인해서 단위 면적당 단수가 굉장히 늘어났고, 직화삼도 이렇게 생산성이 많은 그런 인삼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생산량 증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고도 아까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고 누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매를 하는 곳이 농협하고 KGC일 텐데요. 거기서 이제 재고가 누적되면서 더 이상 이제 추가로 수매할 수 있는 여력들이 점점 감소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매로 소화돼야 될 물량들이 적어지면서 이것들이 이제 또 수삼 형태로 시장에 풀리면서 수삼 및 파산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 쪽에서 보면 아까도 이제 인삼의 경쟁 그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인삼의 독보적인 그런 지위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1, 2년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류 위주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저도 사실은 집에 이제 제가 인삼을 가끔 이렇게 인삼 담당에 이제 수삼을 사가면 집에서 이제 저희 아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좀 당황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그런 심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어 왔던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저희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농업인들도 그렇고 관련 단체들, 농협, 뭐 인삼공사 이런 곳들에서 좀 대처가 지금까지 조금 늦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문제점들이 드러난 이상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저희가 좀 같이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0 저희 수매 문제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좀 제가 그 정부 수매를 좀 확대해 달라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정부 수매에 대해서는 조금 인삼 농가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정부 수매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필수재,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매를 하고 있죠. 이렇게 좀 식량 안보 차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수매를 하면 팔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삼을 만약에 정부가 수매를 한다고 하면 또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전매제가 폐지되고 민간 영역으로 돌렸던 그런 의미들을 잘 되새겨 보시면 정부 수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인삼에 대한 그 고품격 그런 어떤 그 시장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수매해서 이걸 파는 일반 농산물이랑 조금 다르게 취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수매했다면 또 가치가 좀 하락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인삼산업법에 보시면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대책으로 추진한 것이 농협하고 인삼공사의 수매량을 늘려서 저희가 5,819톤을 확정된 물량이었는데
이번에 1,600톤을 추가로 수매해서 수학기 홍수 추가를 좀 방지하면서 이렇게 수산에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조금 원료 쪽으로 좀 돌리는 노력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 자금도 큰 규모로 저희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요. 농협의 그 수매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그 계약 재배 물량 수매 자금 금리도 그 정부에서 농협이나 인삼공사에다 대주는 그런 것들이 금리가 2.5%였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게 굉장히 요지부동의 사실은 이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1년이긴 하지만 한시적으로 1%포인트를 낮춰서 1.5%포인트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수급 상황을 봐서 재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기재위에서 계속 제기도 해주시고 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매자금 금리 인하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판매 촉진 부분인데요. 교수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수요 확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올해는 저희가 판매 촉진에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아까 금산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다고 했는데 저희도 농활갑시다 쿠폰 할인 행사를 저희가 이번에 인삼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을 저희가 배정을 했고 이 15억 원은 쿠폰을 이제 소비자가 인삼을 구매할 경우에 30%까지 전통시장의 경우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15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액으로 얘기하면 한 60억 정도 판매 연출하면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조금 그 실적이 부진합니다. 실적이 더 되면 저희가 더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조금 동업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판매 행사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 산 수학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진정세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문제는 이제 구조적 요인입니다. 이게 인삼이 그 구조적 요인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구조적 요인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요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분들은 그 공급을 줄이는 게 해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이제 원예 산업 과장을 하면서 이제 수매를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공급량을 줄여달라는 요청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삼협회, 인삼자조금단체를 통해서 경작 신고를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 초에는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하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경작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 파악되지 않은 면적들도 다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삼자조금단체가 결의를 하면 어느 면적 조절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면적을 적절한 면적으로 그 조절할 수 있는 첫 단계가 경작 신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되면 자조금단체 중심으로 경작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면적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검토를 추진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 부분, 수요를 늘리는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수출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돈을 들여서 판매 촉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간접적이라서 그 농업인 여러분들께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감이 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산, 유통, 가공, 연구개발, 수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 포함해서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 이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 인삼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 그 논의체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부분들, 그 다음에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이 인삼대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의견이 있으면 저에게 또는 이제 여기 보면 담당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소통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의견 포함해서 인삼산업 종합계획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인삼의 가치를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판매 촉진 행사 이번에 저희들은 판매 촉진을 좀 많이 해보고자 좀 분위기를 해보고자 이제 인삼협회나 그 다음에 농활갑시다 쿠폰 할인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붐업을 해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저희랑 몇 번 만나고 이제 소통하신 분들인데 뭐 인삼을 뭐 갈아엎거나 태우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소비자들이 보기에 그런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은 대부분 부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그 인삼을 왜 태우느냐, 왜 갈아엎느냐, 나를 주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저희랑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 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질문 좀 한 가지만 할게요. 예, 지금 15억을 이 판매 촉진 보조금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예. 어디다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0% 페이를 지금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주셨는가 그 부분 좀 확인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저희가 그 영주 시장하고 금산 시장하고 저희가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상인회랑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대표님께서 저는 대표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게 조금 의외인데 제가 그걸 가서 파악을 그렇기 해볼게요.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 네, 그 페이를 30%까지 준다고 했는데 네, 지금 사실은 네, 30%나 10%도 안 되고 네. 이렇게 됩니다. 17,000원에 5,000원이고 34,000원 이상은 만 원인데 네. 34만 원을 사도 만 원 이상은 안 줍니다. 예, 그거는 좀 한도가 근데 있긴 있습니다. 30%를 네. 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15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그게 지금 제가 맞지 않는 부분 같아서 네. 그럼 제가 한도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1인당 근데 이런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15억이 문제가 저도 지금 소진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늦었잖아요. 네, 뭐 그 정도 문제가 있고 네, 늦었지. 지금 이미 다 버스 떠난 다음에 주문 뭐 합니까? 예. 그게 네, 그 좀 준비가 좀 늦었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금산군 자체 행사도 있었고요. 금산군 자체 행사랑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금산군 자체 행사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 현장에서 좀 늦었다라고 느끼시면 다음에는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이 쿠폰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 경기 진작 차원에서 계속 예산이 들어갈 걸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걸 참고해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네. 현장에 이 조사를 정확히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저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매자분 네, 350억 네. 우리 11개 조합을 해서 그 내려보낸다는 돈이 지금까지도 그 조합으로 돈이 내려오지도 안 해가지고 그걸 뭐 농업 중앙회로 해서 그렇게 뭐 내려버려진다고 했다는데 네, 이미 다 끝났어요. 그지? 이 지금 할 수 있는 시기도 없는데 네. 그 지난번에도 이제 군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려면은 2025년대 가서는 미리 8월 달에 그 수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미리 보내줘야만이 안정적인 그런 우리 이 인삼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어디도 안 하고 갔다가 중고마냥 현수막이나 써붙여놓고 나면 경장이나 농민들을 무능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고서 그걸 얘기를 해야지. 그래갖고 인삼 경작 신고서 받으신다고 했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봤는데 문신푸도 많아요. 그래서 통계가 안 나오는데 통계를 내 못할 것이 앞으로 규제를 시켜서 이게 그냥 자본 있는 사람들은 무한정으로 그냥 아주 기업으로 그냥 몇십만 칸씩 심어대니까 소수한 경작인들만 이게 다 이게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많은 돈을 벌고 경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또 지금 계약개별하는 통상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뭘로 갖다가 시장으로 내보내요. GMP 검사에서 농약급질 나왔다가 탁 해버리면은 그런 거 갖다가 시장에다 갖다가 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도 심각하다고 실질적으로 농약이 안 나와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버리면 경작인들은 어쩔 수 없이 안 받아주니까 그건 시장에 와서 팔면은 시장에 와서 간에는 뭐 GMP 검사에서 농약급질한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양이 딸릴 때는 전량 다 받아주고 양이 많아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코로나 보고 경제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수출이 안 될 때는 갖다 시중에다서 막 팔게 갖다가 하니까 이게 더 이 시중처럼 금산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인삼농사 안 되는 데가 없는데 7, 80%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다 금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농식품부에서 좀 조정을 좀 해주시고 강하게 좀 다뤄주셔야지.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 문제가 왔던 것은 이게 한약 제조법 약사법을 개정할 때 이게 문제가 왔던 거예요. 그걸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무너졌어요. 어떻게 했으면. 그러고 두 번째 가서는 과연 상승된 건 사실이죠. 많이 심으니까 면적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정부적인 차원에서 일찌감치 조사를 해서 순회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조합이 왜 필요해요? 경작인이 있으니까 조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작업을 들여서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해서 인삼은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몇 년씩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해가 가게 되면 줄여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뭐 심지 말아라 10,000평 이상은 못한다 그런 규제를 하기 전에는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도 펼쳐볼 필요도 있고 기세 농식품부에서 이걸 해주시려면 2020년도 22년도에 가서는 미리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기에 순매를 할 수 있게 그런 자금 확보를 미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저 자조금 문제도요. 자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이 혹시 있는가 모르겠지만 전혀 이 자조금이라는 게 뭡니까? 판매 촉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조금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이 자조금을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냥 간단하게 이 소비자들도 그러고 유통인들도 마찬가지, 생산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TV 광고 한 번 나오는 거 본 일이 없어요. 물론 한두 번은 형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자조금 뭐 1조 뭐 어쩌고 이렇게 찾는 그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지금 뭐를 하는 건지 그 자조금에 대해서 사용했던 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잘하셨는데 자조금입니다. 자조금. 그러니까 자조금입니다. 이제 자율적으로 생산자께서 만들어 주신 기금에 정부가 매칭을 하는 거고요. 자조금의 주인은 생산자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자조금협회 관리를 그런 거 안 하신단 말인가요? 아니 하죠. 저희가 정산보고나 이런 거는 봤는데 자료 요청을 하시고 공개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 제시도 하실 수 있고요. 아니요, 지금 네. 이제 저 정부에 계신 분이 나오셨으니까 그거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보시죠. 그 정산 서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도요. 요청 지금 자조금 내고 계시죠? 예? 자조금 내고 계시죠? 당연히 내고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요청을 하실 수 있죠. 자조금 단체. 제가 요청을 그렇게 하라고 사무국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 짤막히 아까 예, 말씀. 말씀 못 드린 부분에서 짤막히 좀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발전 연구소라는 개인 연구소를 좀 개설한 소장인데요. 아까 김영식 강사님께서 금년 말 안으로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 먼저 구체적인 저기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국립종자원이라고 하는 경북 김천에 있는데 책임운영 기관으로 거기 홈페이지에 제가 서치 검색을 해봤더니 예. 특용작물인 특히 인삼과 같은 특용작물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네.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예. 지금 우리 금산이 씨앗전, 그 다음에 수삼전, 건삼전 이런 뭐 3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공산품과 달리 이 인삼의 어떤 수분 때문에 오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공급망 사수를 가장 원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값진 국립 인삼 종자원을 차제 금산에
중단기 이 장기 발전 계획 속에 국가에서 좀 넣어달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연구가 끝나는 대로 예. 별도로 주시면 예. 서면으로 건의서를 넣겠습니다. 지금 그 계획하는 거버넌스에 혹시 들어가 계신가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면 저한테 뭐 제가 일단 네, 국립인삼종자원을 하여간 금산에 위치해서 공급망을 원천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예,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반 설립에 대한 문제를 이제 교수님께서도 예전 가지고 많이 다니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방금도 이제 인삼종자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그 인삼 관련돼서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도 이번 연구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적으로 좀 판단해서 필요성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서야 그 기관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녹음될 수 있지 않을까. 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까 우리 이제 인산정보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GAP 있는 농산물 있죠? GAP. 예, GAP. 지금 일반 소비자들한테 GAP가 인식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하고 예,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예. 자, GAP 인증 받은 적 없으면 생산은 힘들잖아요. 네. 교육도 받아야 되고 비용도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이 농식품부에서 GAP가 왜 좋은가를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일반 주민들이 일반 생산농가하고 전농약, 무농약, GAP 이거 참여할 수 있게 GAP 그 인증을 받는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그 선호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인삼뿐만 아니잖아요, GAP가. 네. GAP 인식 그 속도로 힘들게 해가지고 네, 그래. 그래서 하나도 이제 제대로 제가 못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적극 알겠습니다.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금산이 실질적으로 인삼에 관계되는 연구소라든가 인삼에 관계되는 어떤 관계, 이 관청이 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농민이 아픔을 토론할 수 있는 데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에 어떤 연구소가 가 있으면 엉뚱한 데 다 가 있어요. 금산에 대한 연구소 자체도 실력과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쪽으로 다 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그 금산군에 정치적으로 한다면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그런 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 백면하여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힘도 없고 힘 없는 사람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게 이 민주주의냐 이게 할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나 인삼에 관계되는 이 자체가 금산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게 진짜 금산이 낙후가 된 현실이라는 얘기죠. 농민을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농민한테 우리가 가서 얘기하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정말로 금산을 생각한다면 연구소 자체나 모든 그 인삼에 관계되는 기관은 정말로 금산에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통계나 이런 데 다 봤을 때 실질적으로도 70, 80%가 인삼이 여기 왔다 나가는 삶인데 이런 유통 과정이 이런 간단한 얘기지만 요 정도 있지 여기 금산에 좀 관계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지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금산의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는 대로 가는구나 죽는구나 이거 이해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많이 지금 토론이 됐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명수 위원장님